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개할 김영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관리할 책임자, 즉 관리수왕이 되겠죠. 그 관리수왕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주택관리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관리사는 공인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용 부분은 각자 세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공용 부분과 복리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갖다 관리수왕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주택관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공용 부분을 관리한다 그랬는데요. 공동주택은 어떤 걸 공동주택이라고 하냐면은 복도라든지 계단 또는 설비 중에서도 급수, 전기 같은 공용 부분을 갖다 같이 사용하면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주택을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세대 주택으로 나누는데요. 층수가 5개층 이상, 여기서 층수라는 것은 지하층을 뺀 지상층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5개층 이상인 것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면적으로 따질 때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상인 것을 갖다가 연립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다음 한개동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면적은 또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갖다가 그거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 대해서 살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그 쾌적한 환경을 관리하면서 전문적 관리를 해가면서 여기서 그 건축물의 상수명화를 위하고 또 그 집주민들이 효율적으로다가 재산권을 갖다가 증식시킨다든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택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산업화가 고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그런 집중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바로 주택 문제 야기가 됐습니다.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아파트라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아파트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특히 1980년대에 200만 호 건설은 대표적인 것이죠. 4대 신도시 같은 200만 호 건설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짓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로다가는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실 건데,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된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로 인한 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게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같은 때는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거 있었는데 관리법에 대한 건 없었어요. 짓는 거에 대해만 신경을 썼지 관리에 대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주택을 갖다가 거주 중심이 아니라 이거는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죠. 재건축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대부분 다 물론 건축물이 노화됐으니까 하기도 하겠지만은 재산 증식 때문에 그러잖아요. 재건축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재건축을 하려면 건축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 안전 진단 받을 때 D등급 또는 2등급을 받아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관리를 일부러 부실하게 하는 겁니다. 관리를 부실하게 해야지만 D등급, 2등급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주 중심보다는 이렇게 재산적 그 증식으로 다 인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됐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관리사 제도가 생기게 된 그래서 법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도 12월 4일 날 주택건설 촉진법이 개정됐어요. 주택건설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공동주택관리령에다가 주택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89년도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 4월 28일 날 제1회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가 22회 시험인데 현재까지 1회부터 21회까지 총 합격률이 11.8% 정도가 됩니다. 물론 최근 7년간의 1차 시험은 한 15.6%가 됩니다만은 1회부터 21회까지는 총 평균적으로 합격률이 한 11.78% 정도 되니까 약 11.8% 정도 합격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관리사 보호와 주택관리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1항에 따라서 합격 증서를 받은 사람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있는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합격해서 합격 증서를 받은 사람, 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관리사는 또 어떤 거냐면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은 후에 다시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는 자격증을 받은 후에 요런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후의 사항들을 전부 합쳐갖고 그래서 합산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만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경력 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소정의 서류를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무적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데 법에 보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 시행령 제2조에 보면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이라 난방 방식이 채택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법적으로다가 6층 이상이면은 승강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층 이상인 아파트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겠죠. 또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상복합 건축물 그랬는데 법적으로 뭐냐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밑에는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건물들도 150세대 이상이면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다가 승강기라든지 또는 중앙집중식이 아니더라도 최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 사항에다가 네 가지 사항에다 합당하면은 무조건 주택관리사라든지 주택관리사 보를 배치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주택관리사는 어디다 배치하고 주택관리사 보는 어디에다 배치하는 거냐면요. 주택관리사 보는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라든지 주택관리사 보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500세대가 넘으면은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주택관리사만을 배치해야 됩니다. 주택관리사 보는 500세대 이상이면은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택관리사 보들이 일반적으로 다 500세대 미만에서 3년 정도 경력을 채운 다음에 500세대 이상으로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런 주택관리사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주요 근무처에 대한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90% 한 8, 90% 정도는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직원을 하고 있어요. 또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이 의무적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빌딩에도 요즘에는 주택관리사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직계는 안 됐습니다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택관리사 임직원으로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사 회사의 임직원이라든지 또는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3항에 보면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때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반드시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관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주요 업무를 좀 자세히 보면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기술관리가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에는 보면은 공용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용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기계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죠. 기술관리라 했고 각종 기계실에 보면은 냉난방이라든지 또는 전기라든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라든지 전기 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또는 주차장도 요즘에 대부분 다 지하로 다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토목시설, 조경시설 또 노인정 같은 부대 복리시설도 있는데 이런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다. 유지 관리하는 거죠. 두 번째로 회계관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비를 갖다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회계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로다가 이제 노무관리가 있습니다. 노무관리는 직원들에 대한 얘기겠죠.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노무관리가 있겠죠. 네 번째로다가 일반적인 행정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관리는 뭐 관공서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서로 협조하는 업무기관들이 있겠죠. 많은 기관들인데 그런 기관들과 관계된 일반 행정관리도 있고 또 직원들 내부적인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부적인 행정관리도 있겠죠. 그다음에 인사관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관리소장이 보통 위탁관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회사를 대리해서 근로계약도 맺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노무관리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노무관리라든지 인사관리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들을 상대로 한 입주자 관리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다가 입주민 공동체가 있는데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분여회가 있습니다. 그런 노인회라든지 분여회 같은 또는 그런 모든 입주민 공동체에 대한 그런 구심체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걸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첫 번째로다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의 운영관리,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뭐 교체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장나면 교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개량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경비, 보안에 관계되는 것들이죠. 보안이라든지 또는 청소, 소독 또는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관리소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다가 관리비를 갖다가 1년 한 달 동안 사용한 것을 부과해서 그 다음 달에 또 전부 징수하는데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 또는 그 전기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사용료를 갖다 대신 이런 것들을 갖다 대신 납부 대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관리소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 장기수선 등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및 관리인데 입주한 지 준공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장기수선 계획에 의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갖다가 적립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다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적립 또는 계획, 장기수선 계획 조정을 한다든지 다섯 번째로 그래서 하자보수라든지 3년마다 장기수선 계획은 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한다든지 또 법적으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다섯 번째로다가 관리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관리 규약으로 정해놨으니까. 여섯 번째로다 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 사항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집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관리수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도 집행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로다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였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재판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표회의를 대리해서 관리수장이 대신 이런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부 다 관리수장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제 직업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정년의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정년을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직종들은 대체로 보면 만 60 전에 만 55세 60 되면 대부분 다 정년이 되는데 주택관리사는 자기 능력만 있으면 그래도 나이와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것 중에 자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70 정도 된 관리소장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지금도요. 세 번째로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관리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바로 주택관리사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험에 대한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자격은 나이, 성별, 경력 아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4항에 보면 이런 그 결격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다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세 번째로 근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에 종료되거라든지 이를 후에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기로 확정된 후에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 네 번째로다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아직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다섯 번째로다 주택관리에서 자격증이 취소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 또는 그래서 또 이제 부정행위를 하면 5년 동안은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행위에다가 적발되면은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합니다. 제1차 시험은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 민법 요 세 과목을 합쳐서 제1차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서는 회계원리와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목구조라든지 특수구조를 제외한 철골구조를 포함됩니다. 철골구조를 포함해서 장기선 계획 포함된 또 건축 적산도 포함돼요. 이걸 포함한 건축 구조와 건축 설비를 합쳐서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라고 합니다. 건축에서 설비 중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그래서 홈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건축 기사 시험에서는 1급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법은 주로 민법 총칙에서 한 60% 정도가 출제되니까 민법 총칙과 또 물권법, 채권법 중에서 주로 총칙 부분, 계약 총칙, 매매 임대차, 뭐 도급, 그다음에 위임, 부당이익 등 불법행위 같은 것들을 전부 포함한 민법에서 민법이 한 과목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세 과목을 합쳐서 이제 1차 시험인데 각 과목당 시험 시간은 50분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 회계원리와 공동주택 시설 개론 그래서 100분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민법 다시 50분을 시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출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오지선다형입니다. 오지선택형인데 객관식으로 현재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법에서는 오지선택형,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으로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로다가는 오지선택형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주택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 실무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관리 실무는 전부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1차 과목을 합쳐놓은 거에다가 다시 기술관리라든지 행정관리가 거기 더 플러스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한 번에 이제 다 봅니다. 한 번에 100분 동안에 두 과목을 풀어야 되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합격자들만 2차 시험에서 이렇게 100분 동안 시간을 줘서 시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도 객관식, 오지 선택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그래서 주관식 단답형이라든지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다가는 논문형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논문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관식 단답형이라든지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어떻게 되냐면 1차, 2차 다 똑같아요. 한 40문제가 나오니까 각 과목당 40문제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한 문제당 2.5점이 되겠죠. 2.5점씩 하는데 부분점은 없습니다. 부분 가산점 같은 것들은 없어요. 그럼 출제 비율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부터 봅니다. 1차 시험에서 출제 비율은 회계원리는 관계없이 그냥 회계원리에서 전부 100%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회계원리에서. 그러나 이제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 구조와 철골 구조,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 적산 그랬는데 여기서 50%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건축 구조에서 50%, 설비에서 50%라 했는데 건축 구조에서는 그래서 특수구조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특수구조는 출제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기본 이론에 대한 것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 구분할 때만 나와요. 특수구조 같은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다가 이제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 설비 개론 그랬어요. 그래서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 설비 개론에서 여기서 50% 그러니까 건축 구조에서 50%, 건축 설비에서 50%에서 100%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다가 이제 민법 과목은 총칙에서는 60% 내외. 그다음에 물권법이라든지 채권법 또는 총칙, 계약 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같은 데서 40% 내외로 해서 100%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과목은 주택관계법규를 먼저 보면은 주택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여기서 50% 내외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실제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다른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한 90% 정도 본다 그러면 다른 법은 10%도 안 봅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가장 중요하겠죠. 관리할 때는. 나머지 50%는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이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중에서 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 50% 내외로다가 그래서 100%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실무는 공동주거이론, 공동주거관리 이론과 공동주택 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 인사관리에서 5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술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술관리는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방제관리,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공동주택 및 하자관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50%, 기술에서 50% 정도로 해서 100%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는 이 기술 거의 한 60-70% 정도는 1차 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어요. 100점 만점으로 해서 모든 과목이 최소 40점 이상이 됩니다.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되면 과락이 될 거예요.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소 40점이 넘어야 되고요.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60점 이상은 득점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평균 60점이 되는데 그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과락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락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어떤 평균 60점이 되면서 한 과목도 과락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2차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과목도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모든 과목이 과락 40점은 넘어야 돼요.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 그랬어요.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그랬는데 단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고득점자 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상대평가를.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금년 시험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시험까지는 절대평가예요. 1차 시험도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됐습니다. 과락을 안 하고 과락 없이 어떤 과목이든지 과락 없이 40점 이상 맞고 평균 60점만 맞으면 모두 합격을 시켜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어느 때는 그 난이도 조절을 좀 못하다 보면 어느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합격하고 어느 때는 굉장히 작은 인원이 합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 시험위원회라는 것을 법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위원회라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돼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시험위원회에서 선발 예정 인원이라는 것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 인원만큼만 뽑는다는 얘기죠. 내년부터는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것도 1차 시험이 아니라 2차 시험인 경우에 2차 시험에서 인원을 등수대로다 점수대로다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선발 예정인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다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앞에서부터 순번대로. 그러니까 1차 시험에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떨어지더라도 2차 시험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켜줍니다. 그래서 동점자로 인해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한다든지 또는 동점자일 때는 모두 합격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럴 때 점수는 그래서 소수점 이하 2개 자리까지만 계산해서 그래서 모두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음은 이제 선발 예정 인원이라든지 시험 시기에 된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 등의 취업 현황과 주택관리사 보시험 위원회의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당해 해당 연도에서 필요한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얼마고 얼마큼 아파트를 더 공동주택 얼마큼 더 지었고 실제 취업은 몇 명 정도나 더 했는지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시험위원회에서 실제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은 매년 한 번 봅니다. 현재로다 그래서 시험은 매년 한 번 보는데 시험 주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큐넷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큐넷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시험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인가 그래서 11회 시험부터인데요. 11회 시험부터 그래서 시험지도 기출문제 시험지도 다 나와 있고요. 거기에 모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좀 참조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가 2019년 금년도가 22회 시험을 봤는데요. 바로 1차 시험을 7월 13일 날 봤습니다. 2차 시험은 9월 28일 날 봤어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는 12월 4일 날 하게 됐습니다. 12월 4일 날.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보고 있어요. 매년 한 번씩. 전에 같은 때는 초창기에는 2년에 한 번 봤습니다. 경년으로 보다가 11회 때인가 그때부터 매년 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처음엔 주간도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그래서 그 주택공사에서 하다가 지금은 인력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54,574명이 지금 현재 최종 합격자가 1회부터 21회까지 합격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한 2,000명에서 한 2,500명 정도, 그러니까 2,000명 내외로다가 합격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 4일 날 합격되면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54,574명 정도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단지에만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